계속해서 위클리 픽 시간입니다. 첫 번째 픽은 김지윤 박사님이 준비하셨죠? 네, 오늘 타이완에서는 지방선거가 열렸습니다. 또 그에 관련된 소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키워드 보시죠. 네. 네, 바로 총통의 증손자입니다. 총통? 차잉잉원 총통이 지금 현재 타이완 총통 아닙니까? 아니요, 손자를 갖기는 좀 나이가 젊고요. 네, 그렇죠, 많이 젊죠. 네, 타이완의 초대 총통인 장제스 총통의 증손자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조부는 또 타이완의 6대, 7대 총통을 지냈던 장진거입니다. 그럼 그가 이번에 타이완의 지방선거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영상 함께 보시죠. 네. 네, 이번 선거에서 타이베이 시장 후보들이 아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당시 지지율 1위는 국민당의 장완안 후보입니다. 아하, 지금 말하고 있는 인물이군요. 젊습니다. 장완안 후보는 타이완 초대 총통 장제스의 증손자이고요. 또 조부는 장진거 전 총통입니다. 2016년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며 정계에 데뷔를 했죠. 외모나 경력뿐 아니라 지지층이 굉장히 다양해서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身为蒋介石的后代，有什么想法呢？就是他接棒得很好，他传承，他一路走来，他没有靠家族的。蒋万是年轻的一辈，我们需要年轻人传承给年轻人。 여당인 민진당의 후보는 차잉원 총통이 지원하는 천수종입니다. 전 위생복리부 장관 출신인 그의 별명은 방역 영웅입니다. 물론 비판도 있었지만 또 여전히 또 지지자가 많은 편이죠. 对虽然说可能反对的对手会把它抹黑一些疫苗的问题啊，或者是就是抹黑它啦，但是我相信在国际社会上对台湾的防疫成果是非常肯定的。 장세스의 증손대 방역 영웅, 타이베이 시민들의 선택은 누구였을까요? 그러게요, 진짜. 누가 선택을 받았을까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타이완 지방선거 현장.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현지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대현 통신원, 지금 개표 결과가 나왔나요? 어떻습니까? 네, 타이완은 지금 저녁 9시인데요. 좀 전에 개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득표율 42%로 국민당 장완안 후보가 천수종 후보를 누르고 타이페이 시작됩니다. 지지자들은 환호하는 분위기고요. 워낙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했던 터라 예상했던 결과는 반응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장 후보가 사실상 확정 상태라는 것이군요. 아무래도 장제스 전 총통의 증손자는 점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할까요? 일단 중장년층에게는 타이완의 초대 총통인 장제스의 증손이라는 점에서 친근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완안 후보의 유세 현장을 취재하면서 인상 깊었던 게 의외로 청년 지지자들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국민당이 보수 중장년층이 많았고 아마도 장완안 후보의 젊고 신선한 이미지와 함께 국제와 같은 공약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방대현 통신원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타이페이 현지를 연결해 보았는데 현지 상황으로 인해서 연결이 다소 매끄럽지 못했던 점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당선이 일찍 확정됐다고 봐야겠죠. 타이페이시의 새로운 시장으로 국민당 장완안 후보가 당선된 듯 싶습니다. 네, 통신원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중장년층에게는 이 장제스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킬 게 굉장히 커 보이고요. 또 젊은 층에게는 기성 정치권하고 다른 이 신선한 모습이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제 장완안 후보 같은 경우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변호사로도 활동한 엘리트 출신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당 하면 보통 이제 친중 성향을 가졌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를 했고 또 노동자의 파업에 찬성을 하는 등 이 국민당하고 조금 결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해서 네. 이제 청년층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었죠. 네, 정말 다양한 지지도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으니 현 여당인 민진당 입장에서는 좀 곤란해진 상황이 아닌지요. 그렇죠. 사실 타이완에서 타이베이 시장은 총통으로 가는 길, 총통 등용문이라고 여겨지는 자리인데요. 네. 역대 총통 중 상당수가 타이베이 시장을 지낸 경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 선거 직전 여론조사를 보면 지자체장 22석 중에서 국민당이 14석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이 됐거든요. 여기에 이제 타이베이 시장까지 국민당이 차지했으니 2024년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좀 두고 봐야 되는 게요. 사실 이제 2018년에 이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국민당이 압승을 했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2020년 총통선거에서는 민진당이 차잉원 총통이 재선이 됐었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뭐 중국에서 뭐 홍콩 보안법을 통과를 시키고, 그래서 타이완에서는 다음은 우리가 되는 것인가라는 불안감 또 위기감이 작용을 했던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네. 또 따지고 보면은 올 여름에 이제 펠로시 하원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했을 때 중국 측에서 무력 행사를 했던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중 정서로 또 표심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픽으로 넘어갑니다. 박정훈 기자님. 네, 저는 이번 주 내내 우주 매니아들의 마음을 설레이게 했던 것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키워드부터 보실까요? 네. 우주 소식인가 봐요. 네. 바로 아르테미스 1호죠. 지난 네. 16일에 미 항공 우주국이 달 탐사 우주 로켓 아르테미스 1호 발사에 성공을 했는데 저도 진짜 들뜬 마음으로 지켜봤거든요. 과연 그러셨군요. 영상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와. 자, 16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이곳에서 3, 2, 1, and liftoff of Artemis 1. We rise together back to the moon and beyond. 네, 50년 만에 재개된 달 유인 탐사 계획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전 세계가 환호를 보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는 유인 우주선 오리온이 달 궤도를 무사히 돌아오는 건데요. 21일엔 이 달 표면 130km까지 근접했고요. 이틀 후엔 유인 우주선 사상 가장 먼 거리까지 갈 예정입니다. 백투더문 인상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번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성공한 경우에는 2025년에 달의 남극에 사람이 이제 또 발을 내딛는데, 와. 자, 그러면 1969년 닐 암스트롱이 아폴로 11호에서 내려서 달 표면 이 첫 발을 내딛는 장면 다들 아시잖아요. 그럼요. 네. 인간의 작은 걸음, 인류의 위대한 도약. 맞습니다. 그때 이 자료로만 봤던 화면을 이제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볼 수 있게 되는데, 자, 이번 프로젝트 이 달 탐사 착륙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기지를 만들고 또 이전에는 소련하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보내는 게 집중했다면 이제는 경제적 이용 가치까지 따진 그런 우주 개발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우주인들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여성들이 이 달 탐사에 참여를 하게 된 건데요. 처음이군요. 네, 근데 몇 대까지는 사실 이제 우주 탐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강했고요. 또 그랬죠. 아폴로 때도 11년 동안 남성 우주 비행사들만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드디어 이번에 이제 여성이 달에 가게 되는 건데 남녀 각각 한 명씩 가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프로젝트 이름이 아르테미스잖아요. 네. 근데 아르테미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폴로의 이제 쌍둥이 남매예요. 아. 그리고 달의 여신이죠. 아폴로도 계승하고. 그렇죠. 그런 뜻이군요. 네. 이번 프로젝트 최종 목적지가 근데 원대한 포부 바로 화성이거든요. 네. 화성 유인 탐사를 위한 일종의 디딤돌이자 또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이 국제사회가 굉장히 협력을 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인 만큼 과연 우주 탐사에서 어떤 발자취를 남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세 번째 픽도 있습니다. 김주인 박사님 준비하셨죠? 네,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키워드 함께 보시죠. 네, 바로 인도네시아 강진입니다. 지난 21일이었죠.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5.6의 강진이 발생을 했고요. 25일 기준으로 약 310명이 사망했다라는 굉장히 참혹한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21일 오후 1시 20분경 건물이 흔들리더니 이렇게 순식간에 천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무시무시합니다. 네. 불의 고리인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해 진진이 빈번했었던 인도네시아에서 또다시 규모 5.6의 강진이 발생한 겁니다. 네. 이번 지진으로 23일 기준 270여 명이 사망을 했고요. 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참혹하네요. 이게 또 이제 한낮에 벌어진 참사예요. 그래서 특히 학교에 있던 아이들의 피해가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로에 임시 병동을 마련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정말 참혹합니다. 네. 아휴. 이게 또 얼마나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지 지금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어린 학생들 피해가 컸다니 더 마음이 안 좋습니다.
네, 앞서 보셨듯이 이게 한낮에 일어난 지진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학생들의 피해가 굉장히 컸고요. 또 인구 밀도가 높은 내륙 지역에서 발생을 했고 진원지가 10km 정도로 얕아서 규모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닌데 아주 피해가 극심했다고 하죠. 네. 이번 지진의 규모가 5.6이었어요. 근데 지난 2월에 있었던 지진이 6.5였는데 그때보다 사망자 수는 10배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그랬군요. 인프라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서 구조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지난 6월 아프가니스탄 지진 때에도 규모에 비해서 무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거든요. 네, 기억납니다. 네, 도로가 없은 산악지대라서 구조대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갈수록 이런 상황이 자꾸만 반복되는 거라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네요. 참 같은 재해일지라도 가난하고 사회적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 더 가혹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